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여담 야담도 먼저 시작을 해서 오늘은 충분히 여러분께 정치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져 나와서 도대체 사실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원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는 그런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식이 더 중요한 뉴스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에 서울 목동의 SBS로 배달된 조간신문들의 일면 제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신문들이 보이죠. 가운데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왼쪽에 경향신문, 한겨레, 오른쪽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화면이 멀리 보여서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자, 일면 톱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입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일면에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뉴스는 없습니다. 경향신문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 복구 확인. 한겨레신문은 김웅, 조성은 통화 파일 복구, 고발장 보낼 테니 접수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소식은 일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 줄 소환, 로비와 특혜 투트랙 수사, 한국일보는 50억 클럽 실명 폭로, 여야 모두 상대를 겨냥하면서 너희의 게이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조선일보는 성남시의회 전 의장도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자신들의 취재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다른 신문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일면 톱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인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사도 일면에 같이 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기사 배치를 했고 기사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실무진 다 반대해도 초과이익 환수 뺐다. 동아일보 야당 50억 약속그룹 6명 당사자들은 사실무근.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그 오른쪽에 보면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 중앙일보는 고발장 보낼 테니 그렇게 돼 있죠? 예, 김웅 녹취 파일 복구라고 돼 있고요. 동아일보는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제보사주도 수사 착수했다는 공수처 수사 상황도 일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SBS의 정하석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과 김영우 전 의원님 모두 여당과 야당 쪽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사 판단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전재수 의원님은 당연히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일면 판단이 올바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서 빠져나가는, 그렇죠. 사라져가는 와중에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웅 전 의원의 통화 녹취록이 복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김웅 의원이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설마 그게 녹음이 됐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고발사주 의혹이 아마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것도 국민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 언론 인터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복원이 됐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고발장 우리가 쓸게. 내가 가면은 윤석열이 시킨 것처럼 되니까 안 된다. 나는 빠져야 된다. 그리고 대검으로 가라.
고발장 우리가 쓴다. 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 기록을 이첩을 받아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뭐냐면 의문입니까?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는 디지털 고발장 증거 자료 이것은 이제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이제 고발장을 전달하는데 충격적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달하는데 그 고발장 내용은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손준성 검사는 그걸 보냈을까? 그리고 김웅 의원은 왜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고발장을 대검에다가 대검이 억지로 받는 모양새로 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냈을까? 원래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을 할 때는 자신에게 뭔가 기대되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인데 그걸 보냈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손준성 검사는 검사잖아요. 검사들의 꿈과 희망이 뭐냐면은 일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장을 다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을 보내고 김웅 의원도 한참 바쁜 그 선거 와중에 그걸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알겠습니다. 의문이 남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말이죠. 아까 네. 일면 톱 기사 예. 또 기자를 하셨으니까 뭐 언론사마다 일면 주요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참 우리나라 신문들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예. 또 국민들까지도 이게 진영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나눠져 가지고 이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다. 예. 야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 어쨌거나 실체적인 사실이 빨리 밝혀지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이 설계를 누가 진짜 했느냐. 그다음에 그 디테일한 자세한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계자가 양쪽에 그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가 이 설계한 사람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렇게 따지면 좀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에서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개발할 때 이 프로젝트는 정말 초과이익을 잘 환수한 정말 본받을 만한 개발 프로젝트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이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임과 뇌물죄로 유동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설계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 나중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죠.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그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잘 되고 칭찬받아 마땅한 개발 프로젝트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측근인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배임이라는 거하고 뇌물이라는 거, 뇌물죄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규가 그린 이 그림에 과연 결제 라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인을 했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언론사들의 판단은 다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자 보십시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은 고발 사주 의혹이 왜 중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고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왜 대장동 게이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분도 보는 시각이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다른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SNS에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일면 조간신문을 올려서 무엇이 중한디 하는 그 글과 함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 훨씬 중대하다. 왜? 국가 권력인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하다라는 인식을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린 그 글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정화석 의원.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워낙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저희가 많이 다뤄왔으니까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이 고발사주 의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들어봤더니 또 검찰 공수처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하죠. 뭐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국가 권력이 과연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개입을 네. 해가지고 이제 공권력이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그 녹취록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그 조성은 씨가 제보했던 그러니까 제보를 통해서 주장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김웅 의원이 이렇게 고발장 갖다 전달을 했고 뭐 이 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전달하라고 하고 뭐 내가 검찰에 나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 같으니까 요 정도의 이제 말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네. 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에서 조성은 씨까지 이어지는 그 고발장의 라인 그 고발장 초안의 라인은 사실은 그 이전과 지금 녹취록 나온 상태와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손준성 검사 앞에 누가 있었느냐 그 앞줄 그다음 조성은 씨라는 제보자와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치면 이제 그 당시 뭐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정점식 위원이라든지 네. 최강욱 의원의 이제 고발을 담당했던 조모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라인 그러니까 조성훈과 그 이후의 라인 그다음 손준성 검사와 그 이전의 라인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도 뭐 검찰 수사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 같고요. 녹취록에 나온 어떤 뭐 내가 검찰에 나가면 뭐 윤석열 시켜서 한 것 뭐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뭐 무슨 사실 갖다가 이 지금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전후좌우의 맥락 그다음 그 대화 속에서 오간 분위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봐야 이것이 얼마나 폭발력을 가진 발언이고 녹취록인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석 의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김웅 의원이 처음에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했던 이야기에 상당 부분이 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오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 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굽니까? 이 사건은 명백히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손준성과 김웅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해서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아마 사람들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김웅의원 통화도 잘 나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조성은 씨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좀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또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것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자, 당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웅 의원과 그동안과의 녹취 일부가 공개됐잖아요. 검찰이 복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조성은 씨에게 그런 요청을 했으나 조성은 씨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지금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진 내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또 어떤 경로로 지금 시점에 이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는지는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문재인 철학일 텐데 중간 단계 것들이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해야 할 텐데 중간 단계에서 저런 내용이 나오는 게 좀 의아하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전재수 의원님 이번 질문 좀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사실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 사태 때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 피의사실 공표다. 왜 이렇게들 이런 것들을 흘려서 검찰이 나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공수처의 저 녹취록 복원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는 얘기. 네.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 안 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뭐 이런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인권이라는 것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잘잘못은 재판 과정에서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치 피의 사실을 확정하는 듯한 언론 보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여야를 떠나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정감사 중에 피켓 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로남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국민들이 할 만한 수준에서의 내로남불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도저히 양해할 수 없는 내로남불인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의도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어제 이 부분은 그 김웅 의원의 녹취록은 MBC 단독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아마 저희도 다 각자 취재해서 SBS도 어제 8시 뉴스에 아주 자세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취재를 했는지 검찰이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피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악의적으로 하려고 해서 뭐 흘린 것인지 아니면 기자분들이 정말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저는 피의 사실 공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우 전 의원께도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먼저 이제 화면을 좀 보시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말이죠. 복원된 녹취 파일을 보면 고발장을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남부지검에 접수해달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 대검에 접수가 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아마 통화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남부지검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대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 말이죠.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기자들 상대로 해명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통화 내용이 전화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김웅 의원이 처음 해명했을 때 했던 얘기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후보로 활동하시던 예.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하는 다른 사례가 있었어요. 경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그냥 그대로 다 전달을 하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는 자료라고. 실제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자, 김영우 전 의원님, 김웅 의원이 기자들 상대로 저렇게 그 당시에는 선거운동 때문에 바빠서 뭐가 오면은 그냥 전달했던 거지 자기가 무슨 의도를 갖고 뭐 손준성 검사랑 통화를 했다거나 이렇게 사전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조성은 씨한테 이걸 넘기면서 뭐 남부지검에 접수를 해라, 뭐 대검에 접수하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명할 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해명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이제 김웅 의원이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사실은 조금 미심쩍은 점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자회견 왜 했느냐. 네, 조금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은 좀 불분명하다라는 느낌은 저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뉴스를 보면은 그 녹취록이 사실이라면은 이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이거를 이제 고발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녹취록에 따르면 사실이네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근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듯이 이것이
손준성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지금 후보죠.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정말 있는지 이게 지금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 해야 되겠죠. 다만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피의 사실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니면은 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보자고 해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역시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피의 사실이 이렇게 계속 공표가 되네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거 여야를 떠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아울러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좀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안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은 아무 비판을 안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안이 나온다면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권의 신뢰가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런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김웅 의원도 오늘 이 통화 녹취록 복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력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뭐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 잠깐 이 얘기하기 전에 두 분께 간략하게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보면 말이죠. 여당과 야당이 공격하는 상대당의 후보가 주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공격을 많이 하고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홍준표 후보 비판은 잘 안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렇던가요? 그렇죠. 잘 안 해요. 어떤 후보도 홍준표 후보 비판은 잘 안 해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윤석열 후보 비판은 거의 매일 나와요.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뭐 아예 화천대유 특혜 의혹 때문에 이재명 후보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혹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국민의힘의 이제 컷오프 막 앞두고서 오늘 뉴스가 이렇게 나왔다.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동훈 전 기자 그 대변인 하던 분, 그분도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당의 정치 공작 무슨 뭐 위원회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샀는데 그것도 위원회라 그러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무슨 부적 미신 무슨 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상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내용의 역사적 논쟁 과정,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기원 이런 맥락을 전후 맥락을 아시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논쟁 과정과 어떤 노동운동의 성과로서 이것이 됐는지 노동시간 단축이 됐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단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난한 역사적 논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에 이 주 40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는 건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말실수가 아닌 것이죠. 세계관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이 세계관 자체가 이게 걸러먹었기 때문에 말실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세계관이고 철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기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쉽죠.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 어렵다. 이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를 원래 더 공격하는 게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정상적인 별다르게 지금 할 게 없습니다. 별다르게 공격할 게 없다. 화천대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박영수 법조 출입기자와 뭐 당시 검찰총장 검사라는 박영수 관계겠죠. 특검과 윤석열 후보 사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그 부친 집을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어려운 그 부친 집을 김만배 씨 친누나가 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가 양평에서 땅 팔아가지고 100억 정도 그다음에 분양해가지고 800억 정도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과 관련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비판이 많이 몰리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만약에 미미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좀 든단 말이죠. 아마 지지율이 예. 미미하면 이 언론의 검증 자체가 이제 관심이 없어서 언론이 검증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장모가 뭐 양평에서 뭐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취재를 안 했겠죠. 그럼 보도가 안 됐겠죠.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홍준표 후보가 이 기분이 좋을지 기분이 나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호 전 의원은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여든 야든 지금 그 당내 대권 후보를 가리고 있는 경선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태까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야권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지켜왔어요.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많이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 여권 입장에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경쟁력이 있죠.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야지만 차별화될 수 있고 1위 후보를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여권의 그 심리, 정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세계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이제 정치를 안 하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말실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철학이나 세계관까지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인가? 그다음에 뭐 손바닥에 왕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이것을 미신이라고, 물론 이것은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전재수 의원님도 정치하시고 있고 저도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 특히 내가 바라는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정말 유권자들은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출마했을 때 정말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아마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으면은 정한수라도 떠놓고 기도를 하셨겠죠. 비셨겠죠.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 미신이다 아니다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가 저것이. 사실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또 정치인이 승리하고 당선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성, 그거를 미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비판할 일인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다 손자들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빌었단 말이죠. 굿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거 비판받아야 됩니다. 가족이 또 그랬다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지자분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또 그래서 아마 좀 논란. 제가 이 부분 짧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윤석열 후보가 계속 그동안 보여온 실력에 비춰보자면 과연 저분이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국가 경영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혹여 어디 주술에 의지하고 미신에 의지해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김영우 의원님처럼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출마 선언하고 난 뒤에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이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왕자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국가 경영을 하는데 자기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미신이나 부석이나 뭐 이런 힘을 빌려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바닥에 왕자 있다고 미신에 의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다 또 문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문신 새기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바닥에 한 죄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미신이다, 주술에 의존할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정말 논리적인 비약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어느 캠프에도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과잉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질문 드린 거는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말이죠. 뭐 한 사람만 겨냥해서 뭐 공격한다는 취지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지금 한 후보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견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